네, 오늘 지구 시스템 강의하러 이강신이라고 하고요. 이 지구 시스템은 사실 좀 애매한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난도질을 당해서 통합과학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가 이제 조금 고생이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다뤘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까지 다뤄야 될지 확실해졌는데, 이 난도질을 당하면서 살짝 중심이 되는 권역이 있고 좀 곁다리로 되는 권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고,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이뿐만이 아니라 뭐 생명 시스템이니 뭐 역학적인 시스템이니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 시스템의 정의가 애매하시면 뭔가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시스템 다뤄보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목차부터 좀 살펴보면은 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뭐 상호작용, 마지막에 물의 순환 이렇게 나왔거든요. 목차를 왜 이런 식으로 나눠놨냐? 라고 이제 궁금하시다면, 자, 지구 시스템의 정의를 잘 몰라서 의문을 표한 걸 거예요. 왜? 라고 보시면 이쪽에 쓸게요. 자, 지구는 됐고, 하여간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요. 요 시스템 있잖아요, 시스템. 요 시스템이라는 건요, 사실 지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통합과학에서 정의를 하시길 구성 요소가 있으시고 그 구성 요소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히. 뭔 얘기냐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구성 요소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있다 플러스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다. 그냥 그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다.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선생님, 합쳤다는 게 뭔데요? 아니, 그걸 네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구성 요소로 해도 맞는 거고 상호작용하는 걸 얘기해도 시스템이다라고 해도 맞는 거라고. 그냥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이쪽으로 오셔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있고요. 상호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 자체를 잘 알려면은 구성 요소가 처음에 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상호작용 뭐 있는지 알면 공부 다 된 거겠죠. 그래서 물의 순환은요? 그게 원래는 물의 순환도 제가 상호작용에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상호작용했다. 황사가 뭐 친다, 태풍이 분다, 막 이런 얘기 있고, 탄소 순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호작용이랑 탄소 순환이랑 문제 생긴 게 똑같아. 그냥 발문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냥 2번으로 묶었고요. 물의 순환도 원래 상호작용이지만 얘는 형태가 좀 달라요. 막 물수지, 평형 막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3번으로 따로 빼서 수업을 한다.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이렇게 있으시고, 자, 이게 사실은 크게 2번인데 제가 그냥 3번으로 좀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급발진해서 좀 흥분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조금 텐션 돌아와서 요 구성 요소를 살짝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하시면 사실은 권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역. 권역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있는데 뭐 지권이라든가 기권이라든가 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냥 제가 하얀 분비를 쓰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생물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선생님 얘네 왜 안 중요한가요? 사실 뭐 다 중요하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근데 출제에 있어서는 생물권은 낼 게 없어요. 생물권은요, 그냥 생물체 관련된 거 그냥 생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 설명할 게 없다. 외권은요, 지각으로부터 지상이라고 할게요. 지상. 지상으로부터 1000km보다 벗어난 우주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람도 잘 몰라. 그냥 네 가지 정의하고 그냥 외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셔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외권은요, 그냥 지구 자기장이다. 자, 이거 아시면 그냥 나머지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지구 자기장 어디 있어요? 외권에 있어요. 그냥 이것만 알면 땡이기 때문에 오늘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구 시스템 권역을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정할 때 그냥 지권, 기권, 수권이 맨 처음에 그냥 땡이었거든요. 생물권은 나중에 추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별로 없어. 잘 다루지도 않아. 그냥 생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될 거는 이거 지권, 기권, 수권에 대해서 각각을 조금 잘 보실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방금 언급한 걸로 좀 끝을 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권부터 조금 다뤄볼 거고요. 각각의 권역이 어떤 층상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시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제가 막 그림을 화가처럼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항상 모식적으로 잘 그려보거든요. 이 직권도 사실 지구 꽤 크겠지. 근데 저는 그냥 이 피자 조각을 그냥 하나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피자 있으면은 그 손잡이 있잖아, 손잡이. 빵이 이렇게 있는 거지. 빵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그 토핑이 이제 1차적으로 하나 있을 거고, 보면은 막 이게 불고기 같은 거 막 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끝에 해서 이렇게 4차, 4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깊이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요 깊이가 정확히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 단위가요. 킬로미터다. 자, 한번 기억해 주세요. 홀로 미터인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킬로미터다 라고 아시고, 얘가 지표면이니까 맨 처음엔 0이다 아시고, 중간에 35라는 숫자 살짝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커집니다. 2900이고요. 그 다음에 5100이고 마지막이 6400이다. 이러고 끝나요. 선생님 뭐예요? 외워야 돼요? 아, 이건 외우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손해볼 건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각각의 크러스트들이 뭐냐라고 보시면 이 첫 번째가 지각이고요. 두 번째, 이 파트가 멘틀이고요. I입니다, I.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세 번째는 외핵이라는 친구고요. 네 번째는 내핵입니다. 됐죠? 뭐 이거까지 아시는 건 전혀 문제 없을 거고, 상태를 좀 알아야 돼요, 상태. 뭐냐면 지각은 고체입니다, 고체. 오케이. 멘틀, 이제 뭐 중학교 때인가? 액체 아니에요,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 액체 아닙니다. 액체 아니에요. 고체예요. 막 했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고체입니다. 고체. 액체 아니에요. 그래서 고체다라는 거고, 외핵이 액체입니다. 액체. 정말 외우기 어려우면 외핵 이응이고 액체 이응이니까 좀 그런가요? 하여간 이응 액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핵이 고체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외우는 게 의미가 있고 실제 문제가 막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외우는 거 그대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멘트, 고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유동성이 있는 고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웃겨요. 그러니까 고체인데 온도가 개 높아. 개 높으면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걸 이제 유동성이 있다 표현하는데, 유동성이 있으시고요. 지구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뜨거워져. 뭐라고? 지구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시기 때문에 아래가 뜨겁잖아. 위에가 차가우면 뭐죠 이게? 우리 배웠던 거.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 고체지만, 멘트는 고체지만 대류가 일어난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외핵은 액체고 당연히 밑에가 뜨겁기 때문에 외핵에서도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권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 두 가지라고 하시면 멘틀, 외핵 이거 아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 얘는 깊이 내려갔어. 그래. 외핵은 막 녹았네? 액체.
내 핵은 근데 왜 액체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녹았다 이런 게 아니라, 외핵, 액체는 그냥 외우시고요. 내핵은요, 압력이 개 높아.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가면 압력이 너무 높아서 액체보다도 압력 꾹 하니까 그냥 고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액체가 네가 생각하는 물 같은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상한 물질일 텐데 걔를 꾹 눌러가지고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고체가 되었다라고 그냥 설명하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도 굉장히 커집니다. 뭐 밀도 크다고 고체다, X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온도도 올라가고 밀도도 올라간다.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건 특징인데 이제 구성 원소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지각이랑 멘틀 그냥 쌍으로 묶어서 규산형 광물 Si랑 O 이렇게 있다 보시고 요 핵, 외핵, 내핵 얘네는 철이랑 니켈 있다. 그냥 이 정도 아시면 되게 좋아요. 원소는 이렇게 되시고 마지막으로 요 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각 플러스 멘틀 요 파트가 조금 이제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려서 요거를 살짝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교과서 보면은 뭐 3D로 나와 있거든요. 막 지각 멘트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겠어. 개념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또 모식도로 이렇게 한번 더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그냥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 선생님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이 파란 게 뭘까? 파란 게. 파란 게 바다예요, 바다. 아니, 편하죠? 모식도로 그리니까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멘틀이고요. 요 왼쪽에 두꺼운 게 대륙 지각이고요. 오른쪽에 얇은 게 해양 지각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아래 멘틀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지각이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특징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두께랑 밀도를 이제 비교하게 만들거든요. 자, 두께랑 밀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요. 두께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렸어요. 대륙이 해양보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대륙이 해양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밀도는요, 선생님. 밀도는 그냥 외우세요. 밀도가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큽니다. 뭐 이유는 당연히 있지.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지금 아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대륙, 해양, 멘틀 이렇게 있다. 얘네 공통점이 뭐다?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까지도 아시면 되겠고요. 진짜로 이거까지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판의 구조 있잖아요. 판구조론. 거기서 혹시 이런 용어가 나올까봐 여기서 살짝만 언급할게요. 자, 대륙 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규산형 광물인데 그 중에서도 화강암으로 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해양 지각은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틀은 감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 분출 이럴 때 감람암질 안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살짝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암석까지 알아두면 금상첨화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처음에 배울 때 뭐가 헷갈렸냐면 이 해양지각 있잖아요. 해양지각. 그래서 해양지각 물 아니에요? 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해양지각이면 왠지 바다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다가 위에 있고 아래 땅이 해양지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각 고체다라고 했죠. 전부 다 고체예요. 그냥 위에 바다라는 물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 더. 대륙지각, 해양지각 어떻게 나누냐요? 그거 네가 나눈 거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이 바다 많은 부위를 그냥 이쪽에 해양지각 있다라고 그냥 두신 거고요. 그것까지 네가 헷갈려가면서 파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많이 파봤고 자문도 많이 구해봤는데 그냥 원래 그렇다라고 외우시는 게 편하다, 속 편하다라는 거고요. 정리하면은 직권은 이렇게 피자 조각을 하나 둘 수가 있고 각 권역, 각 층상 구조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고체인 거
세 가지, 액체 하나, 외핵밖에 없는데 멘트는 특이하게 높고친데 유동성이 있어서 외핵이랑 같이 대류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 구성 원소 알아두시고요. 지각이랑 멘트 살짝 잘라서 보시면 이런 구조인데 대륙이랑 해양지각 비교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외워두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직권입니다. 직권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고 이제 기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통합과학 기출문제인데 바로 알 수 있죠. A는 뭐예요? 지각, B는 멘트, C, D. 자, 외핵, 내핵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너무 쉬워요. 자, B는 멘틀이다. 그냥 맞는 얘기죠. C, 외핵, 액체죠. 고체 상태 아니기 때문에. 밀도 얘기 나오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진다고. 그래서 D가 큽니다. 그래서 답 기억이다. 그러니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사실 너무 문제는 쉬운데 뒤에 나오는 판구조론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직권이었습니다. 네, 이제 기권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기권. 얘가 막 네 가지 층상 구조로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그냥 이해하시면 왜 그런 층상 구조가 나왔는지 그냥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X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도부터 그냥 그린 축이다. 그냥 이 정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20도 상온이죠. 그래서 한번 표시해봤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높이인데요. 높이. 높이가 단위가 킬로미터다.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참고로. 높이는 이제 지표면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시작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1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0, 그 다음에 뭐 80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외권이 지표면으로부터 1000km보다 더 먼 곳의 우주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권 경계 자체를 우리는 1000km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요. 애초에 이렇게 네 가지 권역 층상 구조로 나눠놨다는 것 자체가 개형이 다 계속 바뀐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얘는 이제 온도가 하강하게 되는데요. 올라갈수록. 얘가 하강했으니까 이제 반대는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시게 되고 또 하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살펴보면서 특징을 그냥 외우면은 문제 풀기에 충분하게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일단 이름부터 한번 적어보면요. 맨 처음에 지표랑 가장 가까운 곳을 우린 대륙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보다 한층 더 위에 2층은 이제 성층권, 자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겠고 저는 그냥 중간에 끼어있다 해서 중간권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중간권 이렇게 있으시고요. 마지막이 이제 10권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륙권부터 좀 살펴보면요. 대륙권은요. 그냥 지표랑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우선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 그래서 대륙권은 그냥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상현상. 너무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륙권이잖아요. 대륙. 이름이 대류야. 왜? 아래쪽이 더 따뜻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을 테니까 대류가 있을 것이다. 이거 보시는 거죠.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이랑 대류 이것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원래 이 지표면 있잖아요. 이게 대기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따뜻해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밑에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랑 가까울수록 그 따뜻한 기운을 많이 받으니까 원래 따뜻한 건데 그걸로부터 이제 높이 올라가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열을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좀 추워진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성층권에 오면은 개형이 갑자기 바뀌어.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요, 오존층이라고 있고요. 오존층이 좀 중요한데,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이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자외선의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요, 이 자외선이라는 건 태양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의 일부가 이제 자외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성층권에는 막 이렇게 얘가 오존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위에서부터 태양 에너지 쏠 거 아니야. 근데 오존층이 여기 있지. 오존층이 요 상부에 있는 애가 태양 에너지를 더 직격탄으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애가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뜨거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형이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층권이 지금 아래쪽이 더 춥고 위쪽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성층권을요,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안정하다라는 용어도 좀 중요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존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층 더 올라가면 또 개형이 바뀌어요. 선생님 또 왜 그래요? 라고 보시면 이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별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쏘는 건 맞는데 애초에 이 열권에 비하면 사실 너무 낮은 높이고 성층권의 영향이 좀 크긴 하거든요. 참고로만 알아줘, 참고로만. 오존층이 태양 에너지 많이 받았으니까, 받아서 비축하고 있으니까 좀 뜨거울 거 아니에요. 오존층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온도가 좀 높고요. 오존층으로부터 멀어지면 온도가 훅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있는데요.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거든요. 원래 물이 열을 붙잡아 두려는 성질도 있는데 애초에 중간권은 그런 것도 없는 매우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수록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지점이 온도가 제일 낮은 지점이 이 대륙권보다 훨씬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중간권은 하여간 뜨거운 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대류가 있는 층입니다. 됐죠? 반면에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기상현상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대륙권하고 중간권하고 낚시질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열권인데요.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올라갈수록 왜 올라가? 태양 에너지 직방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로 쭉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을 거거든요. 자, 열권은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이거가 무슨 층상 구조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간권은 유성우입니다. 오로라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중간권이 유성우고요. 열권이 오로라다. 그냥 용어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권 이렇게 한번 층상 구조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각각의 특징들이 좀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출문제인데, 자, A, B, C, 자, 대륙권, 그 다음에 B는 성층권이죠. C는 이제 중간권이다. 요거 아시면 되겠고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 A에서 기상현상 나타난다. 맞죠? 대륙권은 맞는데, 자, 중간권은 맞다? 아니죠. 그래서 A만 맞습니다. 니은, B의 오존층, 성층권의 오존층이 존재하죠. 기능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죠. 디귿, C에서 중간권, 대류가 일어난다. 기상현상 안 일어나는데 그거랑 상관없다고. 그냥 밑이 뜨거우니까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해서 기권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수권인데요. 사실 지금 직권, 기권, 수권 나왔는데 수권이 좀 할 게 많아요. 다행인 거는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염분이 통합학에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할만하다라는 거고요. 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형짜리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 X축 같은 경우에는 온도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수권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왜? Y축이 깊이거든요. 깊이. 단위가 이번엔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다. 혼자 미터예요. 얘만. 그래서 미터다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외우시고요. 둘 다 0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수권 같은 경우에는요. 층상 구조를 3개로 나누는데요. 그렇게 그냥 해서 외우기 전에 왜 이렇게 나뉘는지부터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얘가 1000m예요. 얘는 그냥 받아야겠죠. 그냥 위에 처음에 지표로부터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1000m일 때는요. 그냥 일정해요. 온도가. 얘가 심해층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 태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태양이 내리쬐는데 빛이라고 그냥 지구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빛도 바다에 막혀요.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예 태양 에너지가 도달조차 못하는 태양 에너지가 그냥 없는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심해층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온도가 그냥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요. 그 위에부터는 태양이 내리쬐니까 위에 있을수록 더 온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수온 약층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깊어지는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얘는 없는 건 아니고 낮아지는 거거든요. 깊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덜 받으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겠죠. 만약에 다른 요인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보시면은 막 바람도 불고 뭐 용승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것들로 인해서 물이 섞여서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있겠지만 굳이 그 탄생 비화를 살펴보면 이렇다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욕조에 그러니까 뭐 목욕탕 같은 거 가면은 처음에 차갑잖아요. 근데 막 뜨거운 물 틀고 손으로 휘 저으면은 주변의 온도가 다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고 요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을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태양 에너지 그게 아니라 얘는 바람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왜? 바람이 섞어주는 거거든. 바람이 섞어서 주변의 수온을 비슷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층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혼합층 두께다. 두께가 이 깊이 얘기하는 건데요. 두께는요. 바람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원래 지금 여기 이후에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있죠. 근데 바람이 만약에 더 세게 불면은 이 구간 자체도 막 섞어서 일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 바람 세기가 클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합층 해봤으니까 뭐 수온 약층 두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욕구가 좀 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수온 약층은 두께를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하고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수온 약층은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라서요. 사실 수온 약층은 이걸 보기보단 이걸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온도가 얼마나 더 떨어지냐.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얼마나 뚜렷하냐? 두드러진다. 뚜렷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됐죠? 그래서 수온 약층은 온도가 얼마나 낙폭이 큰지 이거 보는 거고요. 얘 요인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인은 바람색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심해층에 시작하는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혼합층 2
구성하는 그 온도에 따라 결정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는 예시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겨울이다, 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당연히 여름이 뜨겁겠지. 근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겨울이 바람이 더 세고요. 여름이 바람이 더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왠지 여름이 더 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겨울이 평균적으로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혼합층이에요. 겨울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심해층이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과장해서 그리긴 했는데 뭐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여름은 뭐 이렇게 꽂는 거겠지 라고 보시면 요 폭이 겨울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름은 요 정도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편이고 여름일 때 수온약층이 더 뚜렷한 거죠. 이 자료면 위도에 따라서든 뭐 지역에 따라서든 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온약층은 무작정 막 뭐 더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온도가 실제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자료 파악을 해서 푸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수권에서 심해층이 그냥 처음에 일정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이제 꽂아서 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수온 약층 처음에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 이게 생기게 되는 원인을 그냥 막연히 처음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렇게 외우면은 갑자기 막 꼬여. 스텝이 꼬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지만 심해층, 수온약층, 혼합층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뒤에 나오는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렸고요. 이제부터 기출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는 쉽죠. 이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이 혼합층이고요. B가 수온약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기억 A 혼합층은 기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기권 뭔 얘기냐? 바람 얘기죠. 따라서 기억이 맞는 거고요. 니은 B 수온약층에서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낮아지죠. 그죠? 디귿 해수는 지구 시스템 중 수권의 물이니까 당연히 해당하겠죠. 이거는 너무 이제 귀찮은 문제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 문제 때문에 가져온 건데요. 이건 이제 지구과학 1에 나오는 탐구 문제였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그냥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틀려요, 이게.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처음에 보시면 수조에 물을 담는데, 그러니까 이 행위부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물을 담았거든요? 온도가 변화를 주는 요인이 없어. 맨 처음에 간은요, 그냥 심해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냥 똑같은 물이니까. 그래서 심해층 이렇게 있는데 위에다가 태양 에너지를 꽂는 거지. 꽂으면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물인데 위에 태양 에너지가 막 꽂으면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열을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잰 애들이 온도가 더 높아요. 요게 뭐야? 뭐긴 뭐야? 수온 약층이지. 그냥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고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달을 보면은 전등을 켜놨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쬐는데 바람이 뭐야? 혼합층이죠. 혼합층이기 때문에 그냥 내리꽂는 거에서 살짝 뭔가 일정한 구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층상구조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신 걸 봤더니 A는 처음부터 그냥 일정해. 깊이랑 상관없이 일정해요. 이게 이제 가의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일 거고요. B랑 C랑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B 이 부분이 살짝 다른데요가 아니라 되게 일정하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셔야 되고 C가 그냥 쭉 떨어진다는 걸 인정을 하시면 C는 그냥 원래 태양 에너지만 받는 수온 약층까지만 있는 상태고요. B가 이제 바람이 섞어준 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나의 결과는 C에 해당한다가 맞게 되시고요. 자, 바람의 영향에 의한 수온 변화 폭 이거 얘기했는데 바람의 영향이 뭐예요? 실험 과정 다에 의한 거죠. 그래서 다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cm, 3cm 요거 비교해 보시면 1c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근데 3cm는요. 에게 요만큼 변했거든요. 그래서 1cm일 때가 더 이제 폭이 큰 거죠. 니은 틀리는데 선생님 이런 걸 외워야 되나요? 가 아니라 수온 약층이라는 거는 논리가 없다고 그냥 보고 자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온 대로 보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디귿. 기역은 수온 약층에 해당한다. 자, 기역이 뭐예요? 기역. 요거죠, 요거. 요거는 심해층이지. 온도가 아예 안 바뀌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답은 기역이 되시겠습니다. 요 탐구 문제 아는 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가 좀 골 때리는데 이게 맨 처음에 보면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나는 선 그래프로 했는데 갑자기 지도가 나오네? 뭐 등수원서인데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 헷갈리지 말고 보시면 여기 11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 9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중간은요 10도씨일 때예요. 10도씨. 이걸 아시면 돼요. 뭔 얘기냐? A 부분 있잖아요. A 부분 처음에 아무 선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그냥 10도씨로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B가 여기가 또 일정하거든요. 얘도 그냥 10도씨로 일정하다라는 거거든요. 일정하다? 일정하다 뭐예요? 혼합층이죠, 혼합층. 요 아래는 깊이 깊어질수록 계속 온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라는 거고요. 아래, 1도씨니까 그것까지 엄밀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아래로 갔더니 이제 더 이상 선이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심해층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수온선 오른쪽에서 한 번만 더 보면요. 얘는 애초에 일정한 게 잘 안 보여요. 처음부터 막 선이 빽빽히 있어. 라는 거는 애초에 혼합층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얘는 그냥 처음부터 수온약층이 엄청 뚜렷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깊이 요만큼 깊어졌는데 온도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보시면 2월이랑 8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고 8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그냥 온도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보시면 뭐 11도인데 얘는 25도죠. 따라서 그냥 가가 겨울이고요. 나가 여름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는 2월에 관측한 자료이다. 맞는 얘기고요. A 구간에서 그러니까 왼쪽 깊이 0m와 400m의 평균 수온 차이는 가보다 나에서 작다. 말이 긴데 그냥 보시면 이 400지점 있잖아. 400지점. 1 다음에 0도고요. 얘도 A 보면은 400대 0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0m에서 400m까지 차이는 그냥 맨 처음에 온도 비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A는 그냥 10도씨 정도고요. 요 8월일 때는 한 25도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봐도 여름일 때가 덥기 때문에 요 나에서가 큽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디귿 B 구간에서 혼합층 두께라고 했는데 애초에 B든 A든 그냥 여름일 때가 혼합층이 그 두께가 낮았어요. 그래서 나에서 두껍다가 아니라 얇다여야 되기 때문에 디귿도 틀려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요 수권 파트에서. 직권, 기권에서는 선 그래프로 쉽게만 나오는데 얘는 조금 복잡하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도별로 또 막 이렇게 층상구조 나뉘는 게 나오는데 얘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위도별로 이렇게 돼 있죠? 를 우리가 원인을 처음부터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풀었더니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기라는 거고요. 애초에 층이 3개다 라고 보시면 A가 혼합층이고요. B가 수온약층이고 C가 심해층이다. 여기까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바로 기억을 풀어볼게요. 적도지역이라는 거는 0도, 북위 0도라는 거고요. 0도가 30도 지역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라고 얘기한 건 뭐죠? 바람은 혼합층 두께랑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혼합층 두께를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고
요만큼이랑 요만큼이죠. 그래서 30도가 바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0도 지역 E 강하게 바람이 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적도가 원래 바람이 적게 분다라는 걸 원래 지구과학에서 배우는데 통합과학에서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풀면 된다. 니은 B층은 A층과 C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뭐죠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얘가 온도가 낮고요. 얘가 온도가 높잖아요. 높으면 대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얘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층이고요. 대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밑이랑 위랑 섞어주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 교환을 억제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소지 나오면 맞는 소지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구간 H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고 푸는 거예요. 자, 이쪽 보시면은 30도 지역은 아직 수온 약층이거든요. 적도는 그냥 바로 심해층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심해층이고 얘가 수온 약층이기 때문에 H 구간에서 수온 변화해요. 30도는. 근데 적도는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30도 지역이 크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라고 푸시고 이제 수권은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수권이 좀 이해할 만한 게 많은데 처음에 이 수권이 형성되는 논리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을 하러 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지구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구성 요소 플러스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사실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게 구성 요소, 그러니까 방금 수권까지 좀 달려왔는데 걔네들을 각각을 내낼 확률보다 상호작용으로 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 그 각 권역에 대한 특징은 어렵게 내기가 좀 어렵고 자료를 만들기가 굉장히 수고스럽거든요. 뭐 수권의 그 탐구 활동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귀중한 한 문제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걔는 막 내기가 어려운데 상호작용은요 그냥 퍼즐이에요. 퍼즐. 상호작용 어떤 권역이냐 예시랑 매칭하는 거 어렵게 만들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막 내기가 좋다. 그래서 사실 출제할 수 있는 확률은 상호작용 쪽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예시를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선생님 왜 생물권이 가운데 있나요? 꼭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책에서는 가운데를 많이 쓰지만 왜냐면 얘네 셋보다 생물권이 나중에 나와서 그냥 가운데다 끼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에서 꼭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상호작용. 그러면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양방향 하나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 차이가 그 학생 수준에서는 좀 알 필요는 없는데 출제하는 수준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엘니뇨다 라고 보시면 사실 수권이랑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뭐 바람이 불어서 했는데 요 화살표 반방향 화살표는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가 명확한 경우고요.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엘니뇨 같은 거 막 황사다 막 이런 거 하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서로 상호작용한 거지 누가 누구한테 명확하다 이런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낼 수 있는 예시가 조금 많이 한정돼 있어요. 이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쪼개서 낼 수 있는 케이스 예시들이랑 양방향으로만 내야 되는 예시들이 좀 갈리고요. 그래서 예시가 막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다. 즉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린 예시를 조금 조목조목 좀 뜯어 드릴 텐데 그 정도 예시만 충분히 아셔도 앞으로 나올 상호작용에서 틀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틀린다면 그건 실수할 만한 포인트에서 낚시를 당했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라고 좀 안심을 하시고 좀 살펴볼게요. 우선 반방향 화살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 네 가지 끼리
서로 안 연결된 데가 없거든요. 즉, 4P이라서 총 12개의 화살표가 지금 있는 상태고,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고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고른 거를 상호작용의 얘랑 매칭을 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좀 어이가 없어. 화산 활동의 얘가 직권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은 마그마 막 뜰 거 아니야. 얘를 직권으로 봐야 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여기서는 화산 활동 좀 애매하잖아. 하지만 직권이야 라는 수준으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방출된다. 그러니까 기권이라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교과 과정이 좀 어이가 없는 걸 좀 발견한 게 화산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됐대. 그게 무슨 상호작용이야? 그냥 싼 거지. 그러니까 화산이 그냥 방출을 해버린 게 뭔 상호작용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학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방향만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그런 것까지 살펴볼 게 아니라 되게 크게 화산 활동이면 그냥 직권, 대기면 기권 이렇게 보고 그냥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줬나 보다라고 그냥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끝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얘가 A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시는 거고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간다. 이것도 이게 상호작용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방향만 보는 거예요. 자, 대기니까 기권이죠. 그 다음에 바다면 그냥 수권이에요. 그래서 기권에서 수권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권에서 수권이다 해서 그냥 B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나머지 다를 사실 매칭할 필요도 없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가 C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런 과조건 문제가 그냥 평가원이 생각 없이 내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서 그냥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안 구해도 난 이미 알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거 좀 스마트하게 예민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다는 지하수에 의해 석회암이 녹아 석회 동굴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뭐야? 지하수니까 그냥 수권이고요. 석회 동굴이 형성되는 거는 직권이기 때문에 수권에서 직권으로 갔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그림이 있으면 예시랑 매칭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쉬워가지고 그냥 알파벳만 매칭하는 거죠. 근데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그냥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려질 거고요. 뭐 리을까지 가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려둔 뒤에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이제 나오는 문제들에서 좀 다뤄볼 거고요. 본격적인 이런 퍼즐링을 하기 전에 제가 실제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조목조목 좀 따져 드려야 뒤에 문제에서 좀 덜 헷갈릴 것이기 때문에 예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은데요. 제가 이거 강의 처음에 초반 때 상호작용이면 뭐가 나오냐고 했냐면요.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그냥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막 지하수에 의해 석회동굴이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그냥 수권이 직권에 영향 미쳤네 그냥 이대로 끝나잖아. 근데 탄소순환까지 가시면요. C의 양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것까지 따져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 예시 중에 탄소순환에도 해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를 보시면요. 기권과 수권 이거 나오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보면은 그냥 대기니까 기권이네. 바다면 수권이네. 그냥 이러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산화탄소란 말이에요. 탄소니까요. 기권은 탄소가 감소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수권은 탄소가 증가한다 이것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그냥 상호작용도 봐야 되지만 탄소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풍랑 및 파도의 발생이라고 하는 건 탄소랑 관계가 없겠죠. 얘는 그냥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람이니까 바람에 의한 호흡층에서 됐죠. 해수의 용습 됐죠. 그래서 바람이 치니까 이제 수권에 영향을 줘서 뭐 이런 층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엘니뇨 발생, 얘가 기에서 순지, 수에서 긴지 이런 게 확실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내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고, 양방향 화살표로만 나오면 그냥 기권이랑 수권이랑 하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태풍의 발생 뭐 어쩌고, 얘도 이제 바람이 많이 치니까 태풍 나왔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다. 직권과 수권 이제 살펴보면, 직권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이 용해 및 풍화, 뭐 석회동굴, 탄산염 뭐 이런 건데, 정리하면은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됐잖아요. 용해됐을 때 요 탄산염이 해수에 녹아 있습니다. 해수에 녹아 있는 탄산염이 침전됐다는 거는 이제 고체로 변했다라는 것이고, 고체로 변한 건 직권이시기 때문에 수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한 거다. 그러니까 탄산염 침전부터 시작해서 뭐 석회동굴 형성된 거 요거로 보시면 수권에 있는 탄소량은 감소하시고 직권에 있는 탄소량 증가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된다고.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의 용해 및 풍화, 이거는요 그냥 물이 땅을 긁어서 용해되고 풍화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륙의 이동에 의한 해류의 변화, 이것도요 얘는 수권이 바꾼 게 아니라 직권이 바꾼 거죠. 얘는 지에서 수로 가는 거고요. 뭔 얘기냐, 대륙이 막 붙으면 그 사이를 원래 지나가고 있던 물이 못 지나갈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예요. 빙하에 의한 침식 뭐 나왔는데, 빙하 얘를 어떤 권역에 넣어야 되냐, 일단은 수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과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예시에서는 빙하가 땅을 긁어가지고 땅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냥 맥락에 따라서 수권에서 직권 영향을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빗물에 의한 거 마찬가지고요. 강물에 의한 마찬가지로 물이 어떻게 직권을 바꾸는지에 대한 거고, 빗물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빗물 어찌됐든 수권이죠. 토양 직권이다. 요새 토양이 어떻게 직권, 그러니까 일일이 예시 따지지 말고 땅에 있으니까 직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해저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 폭발인데 해저래, 그럼 수권가 아니라 해저에 있는 화산이니까 얘도 직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수온 상승, 수권을 바꿨죠. 그래서 얘는 지에서 수권 영향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단해 보여도 좀 뜯어보다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막 퍼즐이랑 엮이면 헷갈려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다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뒤에 이제 케이스가 좀 몇 가지 있어서 거기까지 좀 살펴보고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생물권이 외면받다가 드디어 나옵니다. 생물권. 근데 생물권이 나중에 나온 권역이다 보니까 별로 예시가 없다. 탄소 골격 형성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탄산염이 있거든요. 물속에. 하여간 탄소다. 얘가 산호 골격이 수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인데요. 이 탄소가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생물권의 탄소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기권, 직권 요거 살펴보시면 바람에 의한 사고 형성, 기에서 지인 케이스죠. 황사. 그래, 바람이 막, 근데 땅이 건조하니까 기권?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랑 지랑 양방향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 편하실 거고, 화산 활동으로 인한 화산재 분출 어쩌고 했는데 화산 활동은 어찌됐든 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 분출에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직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케이스 끝났고요. 기권과 생물권 이렇게 있는데 요게 좀 맞돌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딱 좋아요. 자, 육상 생물의 호흡이라 나왔거든요. 그래, 얘가 방향 어디다 줘야 되지? 그러니까 애매하다니까. 이게 그냥 상호작용으로 만약에 보시면요, 그냥 양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 오케이, 얘는 그냥이죠. 근데 탄소순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호흡이야, 호흡. 호흡은 뭐지? 내가 이산화탄소를 뱉는 거지. 뱉으니까 기권의 탄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광합성은요? 광합성은 여기서 머리가 돌아버린다고. 왜? 광합성은 산소 만드는 거잖아. 갑자기 탄소순환인데 산소로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지고, 산소 증가하니까
증가하네? 하면서 그냥 풀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탄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산화탄소를 본인이 먹어서 포도당을 본인 체 내에 축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생명체에 있는, 생물권에 있는 탄소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권은 감소하는 거겠죠. 요게 이제 헷갈리기 좋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직권과 생물권 이렇게 있거든요. 뭐 뿌리 얘기 나오는데 뿌리가 뭐든 그냥 생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 예시 같은 경우에는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였고요. 석탄을 비롯한 화석 연료의 형성 이건데 이것도 생물권이 묻혀서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얘도 탄소를 좀 보시면은 얘 위에 뿌리가 뭐 풍화한다 이거는 탄소 이동이 아니지만 얘는 석탄을 만들었잖아요. 석탄은 탄소거든요. 그래서 직권에 있는 탄소량이 증가한다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막 헷갈리게 선지를 낸다니까. 그래서 다 꼼꼼하게 알아두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구과학 이제 평가원 문제인데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A, B, C 막 이런 걸 뚫어서 낸다니까. 그래서 이거 뚫어서 냈고 여기 막 기호도 달려 있어. 근데 보니까 이게 방향성이 있네. 그러니까 양방향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권에서 B, 뭐 C에서 A 이거 잘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기역, 풍랑의 발생이라고 했는데 풍랑이 뭐야? 바람이 이제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너는 기에서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기억해서 얘가 B가 수권, 이것까지 된 거죠. 방향을 고려했어요. 니은 화산가스의 분출이라고 하셨는데 화산가스보다 직권이다 라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지에서 기라고 보시고 얘가 니은이다. 자, 됐죠. 그래서 C가 직권이다까지 하시면 사실 디귿이 뭔지 몰라도 A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생물권이다 보셔야 되고요. 디귿 있잖아요, 디귿. 디귿은 지에서 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에서 생이다. 보시면 자, 기억. A는 생물권이다를 알 수가 있다고. 니은 석탄의 형성이요. 디귿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네 이러면 틀린다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왜? 석탄은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이고 디귿 탄산염의 침전은요. 얘가 수권이었는데 침전되면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B 수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감소하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다 따져주기 위해서 이 기출문제 고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2028학년도 예시문항에 있는 건데요. 얘도 좀 볼만합니다. 자, 얘도 보시면 생물권 가운데 박혀 있고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얘도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잘 고려해야 된다. 산호 골격이 생성된다. 이게 뭐죠? 탄산염, 탄소에 물에 녹아있는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역 같은 경우에 수권이라는 거죠. 수권에서 생물권 영향을 주니까 A는 수권이다 보시면 되고 석탄의 생성, 아까 방금 봤죠. 얘는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니은 해서 얘가 B가 직권이다를 아시게 되면 C가 자동으로 기권인 걸 아셨죠. 따라서 요 A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예시인 A는 생에서 기, 이 방향을 좀 잘 보시면서 갈게요. 보시면 우리 그냥 풀었거든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풀었는데 그냥 그림 보고 매칭했잖아요. 문제에서 탄소순환 요거 한번 주목을 해주세요. 그냥도 나올 수 있고 탄소순환도 나올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보시면 일단 A는 수권이다. 맞는 얘기고요.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수권에서 직권이죠. 얘는 수권에서 직권이고 직권의 탄소량이 증가하는 거죠. 했을 때 B가 뭐죠? 직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육상식물의 광합성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탄소순환이라는 메시지를 안 보면 그냥, 산소 증가하다가 그냥 틀린다니까? 광합성은요, 이제 A, 그러니까 기권에 해당하냐라고 보셨는데, 탄소가 생에서 기로 이동한다면 기의 탄소량이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광합성은 기의 탄소량이 감소하는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낚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은근히 볼 게 많은 요 근양이랑 탄소 순환 이제 상호작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볼 물의 이제 순환 같은 경우에 그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따로 떼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자 물의 순환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얘는 그림이 좀 다르다. 물수지 평형이 나온다. 자, 요거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림을 보면서 좀 보면요. 이게 육지, 대기, 해양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그림을 주고 자료를 해석하게 하는데 그냥 해석하면 좀 낚일 우려가 있고요. 전제 조건을 좀 정리해가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뭔 얘기냐면 이렇게 물이 순환할 수 있는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다라는 거 먼저 하나 알아두시고요. 태양 에너지가 뭐라고? 근원이라고, 근원. 그러니까 막 근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물수지 평형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뭔 얘기냐면요. 유입량이랑 유출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유입이랑 유출이랑 같다고. 어디서? 모든 각 권역에서. 뭐라고? 모든 권역에서. 육지, 대기, 해양 전부 다 평형을 이룹니다. 뭔 얘기냐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요. 요 강수로 물이 내리잖아. 이게 유입이거든요. 육지 입장에서는 물이 보충이 되는 거니까 얘가 유입이고요. 증발이랑 해양으로 유출되는 게 있어요. 숫자를 더해보시면 71이랑 40이거든요. 111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해양으로 오셔서 보면은 425 빠져요. 385 옵니다. 육지에서 40 와요. 더하면 425로 또 평형을 맞춰주고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증발, 그러니까 육지에서 오는 거, 해양에서 오는 거 합쳤더니 496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육지랑 해양으로 이제 강수 내려주는 것도 합치면 또 496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역에 대해서 유입량이랑 유출량이 같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은 그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지랑 해양을 보시면은 각각 강수랑 증발이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지를 보시면요.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자, 강수가 증발보다 항상 많아요. 왜? 해양으로 강 같은 걸로 유출되는 양이 있거든. 평형하다면 강수가 무조건 증발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강수가 증발보다 많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증발이 더 많아. 왜? 육지에서 유입되어 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강수량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해양 같은 경우에는 증발하는 양이 강수량보다 많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바로 기출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자, 방금 봤던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보시면 기억 A 과정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거는 이제 교양인데 제가 열화학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흡열 반응이죠. 이런 걸로 푸는 거고요. 통합과학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용어 나올 수도 있다.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니은 B 과정을 통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난다. 물이 육지에서 해양으로 가면서 어떻게 한다? 땅을 긁는다고. 그래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죠. 침식 일어날 수 있고요. 디귿, 육지, 해양, 대기는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평형을 이룬다. 라고 해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물수지 평형 낚일 수가 있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A, B, 오케이. 그러니까 대기 그림 자체를 두 개로 쪼개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게 낚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A랑 B랑 이제 같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게 평형하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보시면 대륙이랑 해양이 있고 각각 위에 대기를 했지만 사실은 평형을 이루는 건 전체 대기이기 때문에 대륙 보시면 26,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륙 입장에서는 플러스 11이죠. 물이. 대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1일 겁니다. 반대로 해양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나가는 게 마이너스 11일 거고 대기 입장에서는 이제 98, 109 하니까 플러스 11일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형을 맞추시려면 이게 아니라 A가 B보다 11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11이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1이고 마이너스 11이니까 0으로 서로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 넘어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11만큼 더 커야 결국 이제 0으로 서로 맞춰지겠죠. 그런 얘기고요. A 과정으로 이동하는 양은 B보다 많죠. 11만큼 많을 거고요. 하천수의 이동 D 과정이냐 이거 물었는데요. 맞죠? 육지에서 해양으로 갔으니까. 지금 이 순환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요거까지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의 순환은 되게 쉬운데 낚시 포인트가 좀 있다. 강수 증발량 비교하시고 평형 맞추기 위해서 10일까지 좀 계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물의 순환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봤는데 구성 요소 잘 보시고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특히 아까 나왔던 그냥 상호작용이랑 탄소 순환 상호작용에 있어서 실제로 물질이 어떻게 증가 감소하는지 그것까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